원화 강세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주력 계열사 3사는 10조 5,500억 원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인수키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9월 거래량이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소비 심리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2거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달러 강세에 부진한 뉴욕 증시 여파까지 겹치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연이어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일 전날보다 0.12% 내린 2031.6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 우려감, 테러 위협, 경제지표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이은 달러 강세에 미국 뉴욕 증시까지 부진하며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고 오후 들어서도 좀처럼 반등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 악재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 투자 심리가 커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이영원 HMC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를 포함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속에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수급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330억 원 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이 333억 원, 개인이 4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종이 목재 등이 상승한 반면 은행, 증권 등은 하락했습니다. 특히 은행은 4.42%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올랐고 KB금융, 신한지주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3% 오른 577.66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8원 오른 1044.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주체인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국내 시장에서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주에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함께 전해주시죠. 외국인의 러브콜 속에 가파르게 올랐던 금융주가 연일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까지 한국 시장 비중을 늘렸던 외국인들이 최근 순매도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이 가능한 금융주를 팔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KB금융은 전날보다 4.24% 내린 38,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신한지주는 3.82%, 우리금융 2.21%, 하나금융 2.84% 오르는 등 4대 금융지주사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업은행도 전날보다 4.49% 급락했습니다. 이미령 신영증권연구원은 은행업종에 특별한 이슈가 생겨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 아니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국면에서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오른 금융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증권부의 김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화 강세 등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상장기업 1,505개사와 주요 비상장기업 146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내놓은 2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에서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09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특히 전기전자업종 매출액은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9.6% 감소해 2005년 2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이외의 조선과 목재, 종이 운수업 등도 매출액 감소폭이 컸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는 등 수익성도 나빠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 그룹 주력 계열사 3사는 각 회사별 이사회를 열고 10조 5,500억 원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인수키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별로 분담 비율은 현대차가 55%, 기아차 20%, 현대모비스 25%로 정해졌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입찰가 산정 근거와 각 사별 자금 여력, 미래 가치 창출 방안 등이 보고됐고 참석 이사진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검토 논의한 후 계약 체결권을 승인했다고 현대차 그룹은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현대차 컨소시엄은 오늘 오후 한전과 본사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현대차 컨소시엄은 매매가의 10%인 계약금을 납입하고 내년 1월 25일, 5월 25일, 9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잔금을 분납하면 한전 부지 소유권을 최종 확보하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9월 거래량이 2009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광장은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6,880건으로 지난달 월간 거래량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넉 달간 감소했지만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7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25일까지 786건이 거래된 노원구가 지난달보다 23% 늘어나 가장 큰 거래량 증가폭을 보였고 강동구와 송파구 등은 물론 비강남권인 영등포구와 동대문구 등도 전월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난으로 매매로 돌아선 수요가 많고 재건축 연한 단축 등의 호재가 가세하며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소비 심리가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7로 지난달과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 동향 지수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로 100보다 크면 경기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가 과거 평균치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합니다. 이 지수는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108을 유지하다 5월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의 경기를 바라보는 향후 경기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도 100에서 97로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소비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며 경기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계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경기 전망 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일명 이 사내 유보금 과세와 관련을 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범위를 설비 투자와 관련한 토지로 한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소식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발표가 되는데요. 내용이 약간 생소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투자 범위까지 살펴봐 주시죠.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내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핵심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들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들이 배당이나 임금 인상, 투자,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고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주식 배당이나 임금 인상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의 범위인데요.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인정 범위를 공장 신설 또는 증설과 같은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위한 토지 확보만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신규로 택지를 매입하거나 대기업이 사옥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해도 법인세법상 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일종의 투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계 발반 등 이 후폭풍도 좀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옥이나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곳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은 서울의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삼성동 한전 부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 범위를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는 설비 투자용 토지로 한정할 방침이어서 현대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내년 9월 총합 10조 5,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도 수천억 원의 사내 유보금 과세를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전 매입 규모도 기존보다 3배 이상 달하는 규모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주변에 반발이 많은데 추가 세금 폭탄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군요. 최근 정부 여당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기업 투자 환경을 좀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서 사실상 좀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아는데요. 구체적인 시행령은 언제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공전인 국회가 다시 작동을 하게 되면 정부 측은 바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세부 시행 규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회에서 모쪼록 절충안을 잘 내비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경제부의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무제한이라는 말만 믿고 스마트폰을 마음 놓고 썼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요금제를 잘 살펴보면 무제한은 이름뿐이고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도, 문자도, 데이터도 무제한. 무제한 요금제 이름만 믿고 마음껏 스마트폰을 이용했다가는 고지서를 받고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통화와 문자 메시지, 데이터 등으로 나눠 제한 조건을 잔뜩 달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제한도 아니고 완전 무제한이라고 명시가 됐었고 무제한 요금제가 따로 제한 조건이 있는 줄 전혀 몰랐었죠. 실제로 LTE 무제한 요금제에는 소비자가 모르는 예외 기준이 여럿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모든 통화가 무제한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음성통화만 무제한입니다. 영상통화나 1588, 050으로 시작되는 부가전화나 인터넷 통화는 50분에서 길게는 300분을 초과하면 요금을 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 많이 소비되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무제한이라며 고객들을 유혹하지만 실상은 8GB부터 최대 25GB까지 쓸 수 있는 데이터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 쓰고 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1일 데이터가 매일 1에서 2GB 정도 제공됩니다. 이마저 소진하면 데이터 속도가 초당 400kb로 느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소비자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LTE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 1,05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제한 요금을 쓰는 이용자 57%가 요금의 제한 조건을 모르고 있고 24%는 초과 요금을 물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시고요. 초과 요금이 나온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요금제의 여러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통사들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지향할 뿐 아니라 제공하는 데이터량 및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역시 통화와 데이터 모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는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기술 발전은 영화 속 상상을 현실화시켜주는데요. 자동차 업계가 상상 속 무인 자동차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나올 전망입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도와줘 키트라는 말 한마디에 쏜살같이 달려와 주인공 마이크를 구해주던 1980년대 외화 속의 자동차 키트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안 운전자가 핸들도 잡지 않은 채 창밖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이 차량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보행자가 나타나자 자동으로 정지하고 사거리에서는 달려오는 자동차를 인식하고 정지 후 출발합니다. 또한 앞 차량의 속도를 감지해 필요할 경우 추월도 가능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스마트폰을 누르자 차량이 혼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량에 탑재된 무인 발레 파킹 기능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무선 통신으로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주차 공간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GPS는 차량의 위치를, 앞부분에 장착된 레이저 스캐너는 주행 상황과 주변 장애물을 인지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종합되면 전자제어 장치가 자동으로 주차를 진행합니다. 주차 공간 앞까지는 사람이 운전해야 했던 기존의 자동주차에서 한 단계 진화된 기술입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2010년 구글이 자율주행 기술을 처음 선보인 이래 벤츠와 아우디, 볼보 등이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이번 기술 시연을 통해 국내 미래자동차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시켰습니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각종 요소 기술과 부품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상용화되었을 때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는 현대모비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인차는 사고대 책임 소재 등이 모호해 실제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마련도 서둘러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 70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장과 군수, 경제노동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노동부와 경기도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인력 양성 지원,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사업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확대 등 지역 중심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목표, 이것은 바로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 시장 군수님들의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노동단체와 경제단체도 지나친 임금 격차 구조를 개선해 소득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투자를 확대해 경기도의 일자리 70만 개 창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날 협약식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내 시장 군수 등은 이 장관과 남도지사에게 고용복지 연계 일원화와 지역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방안,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일자리가 정말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는 정말 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중앙정부는 깊이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고용과 복지, 문화, 금융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한은정 경기도 지체장애인협의회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사후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과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까지 구성해 다음 달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